고맙습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은 기술 그리고 디자인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또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성남 시민이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도시의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스마트한 이야기들이 공유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보시는 발표 자료는 안내드린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심플로우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연결하신 후에 화면에 보시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LED 화면에 보시는 발표 자료가 접속하신 기기에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자료를 열람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1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남 스마트시티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의 첫 번째 순서는 은수미 시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남을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발표 시작에 앞서서는 홀로그램 팀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르가 잠시 암전되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알고 계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무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항과 혁신이 만든 도시 성남입니다. 2, 1. 네, 여러분 멋진 공연을 보여준 홀로그램 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공연이었죠. 1968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의 성남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앞으로의 성남의 미래는 어떨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공연이 되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홀로그램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성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항과 혁신이 만든 도시 성남이라는 주제 하에 제가 선거 때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100만 성남 시민 그리고 46만의 일하는 분들 그리고 6만 4천여 개의 사업체에 다니시는 분들께 약속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왜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 이유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은 많은 지자체가 이런 실리콘밸리 유형의 그 산업적인 발전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하면 미국을 떠올리듯이 한국에서도 실리콘밸리 하면 성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큰 이견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만 IT, BT, CT 기업들이 집적돼 있고요.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2017년 매출이 이미 80조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판교와 제3판교를 확장하겠다는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실리콘밸리 하면 판교 혹은 성남을 떠올리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게 한국 내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소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려면 그만한 국제적 경쟁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성남이 현재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쭉 점검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 서울은 저기 들어갑니다. 혹은 신흥 스타트업 도시로서 혹은 전통 역사 도시로서 아직 성남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향한 성남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기획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가 현재 성남 특히 판교 쪽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홀로그램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남은 두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는데요. 수정중원구라는 원도심, 아까 이 강제 이주된 약 12만 명이 강제 이주된 원도심이 있고요. 일단 그 원도심과 무관하게 사실은 위성도시로서 새롭게 개발이 된 분당, 판교 권역이 있고 최근에는 위례로까지 확장되었는데 이 두 개의 도시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소득 격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성남에서 이 아동수당을 전체에게 다 모든 아이에게 영옷을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도시가 성남입니다. 그러기 그 아동수당을 하기 전에 제가 상위 10% 원래 이제 국가 다른 쪽에서 상위 10%를 배제했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얼마나 되나를 살펴봤더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에 있는 아동 중에 2.5%가 상위 10%에 해당이 됩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15%가 상위 10%에 해당이 됩니다. 즉 약 6배에서 7배 정도의 격차가 있는 도시고요. 거기에 이제 더 저희들이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온도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도 뿌리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지원하고 하면서 이게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를 살펴봤더니 제가 있는 원도심에 비해서 분당구가 3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9도를 겪고 있을 때 분당은 36도를 겪인 그 정도의 격차가 나는 이유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강제 이주를, 그러니까 산껍질을 벗겨서 그냥 강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원도심은 생활 녹지가 신도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이러한 격차가 생겨나고 이 격차는 곧바로 인권 문제로 지금 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의 해결 없이 도시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는 것, 혹은 성남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심각한 면은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다 그 말씀하시는 판교는 주말이 되면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중에는 약 8만 5천 명의 인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주말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낮과 밤, 낮에는 한 6만 4천에 8만 정도의 사람들이 계시는 곳이라 밤에는 그곳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은 전국보다 평균 일자리가 2배가 많았습니다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남 100만이 안 됩니다. 99만까지 왔다가 지금 96만 7천 명 정도로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입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 판교 혹은 위례 이런 신도시가 청년을 품을 수 있기에는 너무 턱없이 땅값이 비쌉니다. 주거 비용이 높아요. 그런데 원도시면 어떠냐? 원도시면 그런 청년을 품을 만한 괜찮은 주거 혹은 괜찮은 문화적 공간이 없습니다. 즉 청년과 아이들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라면 저희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두 번째,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 번째, 청년과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향한 성남 프로젝트의 핵심이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혹은 쌍둥이혁명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정보기술혁명과 생명기술혁명이 결합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혹은 쌍둥이혁명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진보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만의 독특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4개의 정책 방향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 방향은 띄워주십시오. 사람 중심 정책이고요. 첫 번째, 혁신성장 정책입니다. 세 번째, 문화 강화 정책이고요. 네 번째, 네트워크 정책입니다. 이 4가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 중심 정책입니다. 저희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에 이은 요즘 유칼라라고 부르는데 유칼라를 스마트 피플이라고 현재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피플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들 고유 언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스마트 피플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스마트 피플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조 계층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지털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SF 영화나 이런 그리고 게임에도 약간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저희들 세대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얘기하는 스마트 피플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결합해서 이런 사람을 키우는 기술 인문 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전자를 응원하는 스타트업 및 3천억 펀드 조성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청년과 그리고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주택 1000호를 일단은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어디에 부지가 있어서 이런 걸 만드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획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성호시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재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걸 요즘 이제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말도 있는데 1, 2, 3층 같은 경우는 상권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 아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판교에 약간 남아있는 부지들 혹은 다른 단지들의 주거 기능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1000호를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러한 스마트 피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죠. 우리는 이런 계약으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하고 근로계약, 당신하고 근로계약을 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근처에서 네가 일을 하면 우리가 복지를 주겠다라는 방식을 기업복지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예 근로계약이 없는 그러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물론 기업도 필요하겠지만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100% 지급을 했고 보편적 의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청년들, 특히 스마트 피플이 불안하게 일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와 그리고 각종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깔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중심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성장 정책입니다. 혁신성장 정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업을 접근하는 기본 관점이 부지 개발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다 점을 딱 찍고 요걸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점과 점을 연결하고 선과 선을 연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면과 면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성남 전체의 산업단지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이테크밸리가 저기 중원구에 있습니다. 기존은 제조업 단지이고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이런 하이테크밸리는 하이컨셉 시티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200억 정도의 규모로 재생혁신이 결정돼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00억 현재까지 올해까지 가져온 저희들이 예산이 한 800억 정도이고요. 최소한 국비까지 유치해서 800억 규모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여기 주거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공간들을 넣고 그리고 나서 민간이 투자하기 좋은 활성화 단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연결해서 분당 남부권을 보시면 분당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저희들이 주택 전시관이 있는데 이 주택 전시관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점과 관련해서 거점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의료기기 제조 산업과 연결을 하고 이 야탑에 보면 고령 친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체험관과 이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요 라인을 함께 만들어서 바이오 벨트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현재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1 판교와 제2, 3판교 그리고 위례까지를 연결해서 ICT 클러스터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백현 마이스 단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현 마이스 단지를 위한 용역은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밴디로서의 흐름을 만들고 그 중간에 전시 혹은 이와 같은 전시 기획 호텔 등등이 들어가는 마이스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의 흘러가는, 이제는 점으로 부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흘러가는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노라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혁신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이런 혁신성장으로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약속드리는 게 성남을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국제 챌린지 대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요즘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드론 존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성남은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 돼서 함부로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데 여기 드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드론 존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를 여기서 실시를 하자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기업분들께 여쭤보니까 규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규제 샌드박스가 이미 중앙정부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성남에서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노라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혁신성장의 계획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문화 강화 정책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하시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정보화 시대 이후에 하이 컨셉 시대에 도래했다고 다니엘 핑크가 보통 말을 하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때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 라는 어떤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한마디로 문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득이 중산층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소득이 아니라 문화, 어느 정도의 문화적 접근 혹은 문화 역량, 창의적인 컨셉, 그런 창의성이 중산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중산층 시대로 전환을 주도하면서 성남은 품격과 경쟁력을 더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문화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분당 남부권을 엮는 바이오 산업과 그 다음에 미래에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까지를 엮는 이러한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문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약 돌려본다면 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한 원도심은 문화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재생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성남 원도심 가장 큰 축인 이 산성대로인데요. 산성대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삼각형에서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게 성남의 산성대로지 원도심의 핵심적인 도로입니다. 이 대로의 문화재생을 위해 TF팀을 구성을 했고 지금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요 판교 쪽은 당연히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글로벌 거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특히 카카오도 있고, 그러니까 뽀로로,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생각을 하시면 게임만이 아니라 뽀로로, 그 다음에 카카오 프렌즈, 라인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러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축제도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겠노라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미 영성여고 부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거점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간 혹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겠다.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게 성남이 꽤 큰 도시입니다만 마땅한 박물관이나 뮤지엄조차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박물관이나 뮤지엄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AR을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AR 박물관을 그냥 원도심과 신도심에 쏘아버리는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화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세 번째이고요. 그 문화정책 역시도 전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네트워크 정책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정책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원도심은 성남 하이테크빌리나 분당 혹은 판교 제1, 2, 3 판교와 위례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인데 첫 번째가 교통 연계입니다. 지금 이 연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올해 말에 국토부가 중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럼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중공영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성남시가 지금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연간 50억입니다. 근데 중공영제를 도입을 하면 600억 정도를 매년 지원해야 됩니다. 적자 노선이라든가 필요한 노선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일부 따오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공영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한 버스 노선을 개선을 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판교 트램, 위례 트램 그리고 공유 일반 자전거, 공유,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1차로 판교를 공유 자전거, 그러니까 트램과 공유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시범단지로 만들어서 실시를 해볼 생각이고요.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 판교는 평지입니다. 하이테크밸리는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산이 있는 곳이어서 이런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하이테크밸리 쪽은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교통 연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아까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서 EU나 아시아펀드 글로벌 교류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11개국에서 약 54명의 바이어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당장의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계약을 약 100억 이상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EU나 아시아펀드 글로벌 교류도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런 박람회라든가 혹은 바이어 유치를 저희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부가 얼마 전에 신남방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방 정책이 되면 당연히 성남이 그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이건 이제 저희 꿈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프랑스 F 스테이션 F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프랑스 스테이션 F와 같은 동아시아 스타트업 투자 허브를 성남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3판교에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원래 이 판교, 그러니까 판교, 제1판교, 제2판교, 제3판교는 사실은 성남시가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기획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도지사님이나 중앙부처하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쉬워져서 저희 성남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제2판교나 제3판교를 개발하는 데 지금 들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작지만 스테이션 F와 같은 그런 허브, 스타트업 허브를 좀 더 만들어 보겠노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얘기 드리는 게 평화가 미래다라는 겁니다. 남북 관계 역시 연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평양 바로 온정지구라고 있어요. 원래 시도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양 온정지구가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유사한 북한에서는 첨단 산업지구입니다. 그래서 평화, 남북 경협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평양 온정지구와 MOU를 맺고 거기서 첨단 산업지구로서 함께 동반해서 발전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남북경협위원회를 설치해 뒀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없애고 균형적인 발전할 것인가? 3번째, 어떻게 하면 청년과 아이들을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한번 추진을 해보면서 이런 과제들을 돌파해 보겠노라. 그래서 문화를 강화시키고 혁신 성장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피플에 대한 지원, 즉 사람 중심 정책을 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겠노라라는 그런 기획을 저희들이 지금 시작 중에 있고요. 시대가 바뀌면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아, 이 기획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사피라고 하는데요. 시민, people, 기업, private, 그다음에 공공, 퍼블릭, 이 파트너. 그러니까 시민과 기업과 공공이 파트너가 돼서 함께 협력하는 사피 시대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보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이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구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바로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사피 시대를 이렇게 열면서 저희들이 성남 스마트 플랫폼 4.0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런 사피 시대를 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로 저희들이 유능한, 또한 이런 걸 하려면 공공이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시정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능한 시정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인구입니다. 5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100만이 살짝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용인처럼 100만이 조금 넘는 데는 3급 공무원을 4분의 포션을 줘요. 근데 성남시는 100만이 살짝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상급 공무원이 1명밖에 없는 사실 행정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게 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구만 가지고 행정력을, 거주가 몇 명 하느냐가 행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기준하겠지만 거기에 재정,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입니다. 예산이 많고요. 2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가 이렇게 공동화가 된다는 건 출퇴근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20만 명 정도가 출퇴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은 거주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행정을 다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 성남이 민원 1위인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월 8,000건 국민 신문고로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민원 말고요. 그냥 국민 신문고만 주로 들어온 게 월 8,000건, 3개월이면 24,0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까지 포함을 하면 약 3만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매우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 행정력을 다 감당하면서 동시에 판교와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사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시정부가 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통의 전문가이자 네트워크 전문가이자 그런 커넥터로서의 시정부의 역할을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국비 확보에 주력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한 달 만에 약 5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충분히 좀 할 만한 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발표한 내용을 함께 만들어 나갈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기업과 파트너십을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다 같이 박수로 저희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게도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충분히 부드럽게 프레젠테이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판교 위례권 있고 그 다음에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권역이 있습니다. 우선 판교부터 위례권까지 성남의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기획할 워킹그룹을 저희들이 형성했고요. 이 그룹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천재원 파트너에서 참여해 주십니다. 한번 일어나서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와주십시오. 천재원 수석은 얼마 전 청와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스마트시티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영국 런던이나 부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위례에서부터 1, 2, 3, 4교까지를 잇는 그런 이 디지털 혹은 콘텐츠의 핵심으로 만들어내는 그쪽 워킹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부터 분당 남부권까지 원도심을 하이컨셉트 시티로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저희들의 계획과 함께 손을 잡아주신 김세훈 파트너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대 환경산업대학원인가? 예, 거기에 지금 계시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시고 또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여러 곳에서 이끌어 오신 분이어서 그분 역시도 워킹그룹을 수업 디자이너로 함께 참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아마 이 천재훈 교수님과 김세훈 교수님 두 분의 프레젠테이션도 함께 들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사피라고 이제 시민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이 있고 죄송합니다. 프라이빗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은 저희 성남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협력 조직을 만들고 이걸 이끌어주시는 총괄단장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어디 계세요? 잘 계시네요. 나와주십시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얼마 전에 공직생활만 40년 하고 한 달 되셨나요? 이제 40년 한 달이 되셨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가장 급이 높은 상급 공무원이시고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40년 이상을 봉사해왔고 최근 제가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시는 공공의 주역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두 분과 함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성남시장인 게 4년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시행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역적인, 즉 되돌이킬 수 없는 토대를 놓는 것을 저희 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두 분, 그리고 김세희 교수님까지 세 분 모시고 또한 시민을 모시고 제가 이런 사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겠노라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오늘 감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매끄러운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성남이 정말 제가 선거 때 성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빨리 오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보려면 성남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노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만 성만 시민과 또 하나된 성남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의 성남을 위한 계획을 들으셨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실리콘밸리의 중심이 된 성남을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께서도 그 도전의 중심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기조 강연을 마치고 이어서는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무대에 모셨는데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엑센트리의 천대원 대표님께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전략 구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